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호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죠. 그래도 여전히 좀 덥긴 한데 제가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9월 초쯤에 좀 늦은 여름 휴가로 방콕에 다녀왔어요. 여자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가기 전까지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게 회사랑 유튜브를 좀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좀 쫓기듯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숙소나 비행기, 그리고 교통편, 또 맛집 같은 것들을 여자친구가 거의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얹혀서 갔다 온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트래블 월렛 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환전을 30만원 정도 해갔는데요. 방콕에는 아직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100바트짜리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은행마다 100바트권 보유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당 10장만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유심 말고 이심을 신청해서 갔다 왔는데요. 유심처럼 핀 꽂아서 갈아 끼울 필요도 없고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1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서 도착하니까 아침이었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은 다음에 공공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게 사이즈별로 적혀있는 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밴을 타고 이동하게 됐네요. 방콕에서 택시나 그랩 관련해서 바가지를 썼다는 후기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희가 탔던 택시들은 전부 다 미터기를 잘 키셨어요. 하지만 방콕 시내는 진짜 미친 듯이 막혀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고요. 너무 막히다 보니까 정말 덥고 습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는 땀 흘리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방콕의 도로는 한국과는 반대로 좌측 통행이고요. 그래서 더 막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역시나 오토바이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매연이 엄청 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더워서 지치더라고요. 태국은 12월부터 2월까지가 건기고요. 3월에서 4월은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5월에서 8월까지 또 우기이고 9월에서 10월은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9월 초니까 우기의 끝자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덥기도 더운데 정말 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름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나서 더 덥고 습한 태국으로 가서 그런지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우기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양우산을 챙겨갔었는데 운 좋게 밖에서 돌아다니는 동안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더워서 햇빛 가리는 용으로 정말 잘 쓰고 왔던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지치다 보니까 결국 예약해놨던 와다룬 사원뷰 레스토랑과 야시장 같은 일정도 다 취소해버리고 숙소에서 수영도 하고 낮잠도 자면서 쉬어버린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먹고 자고 한 탓에 2kg나 쪄서 왔습니다. 숙소는 아속역 근처의 가디나 아속이라는 숙소였고요. 1박에 10만원 정도 치고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룸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편이었어요. 아속역으로 툭툭 서비스도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숙소랑 항공권을 다 예약하고 여자친구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방콕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숙소도 저희 숙소 근처였고 일정도 마지막 날까지 하면 이틀 정도가 겹치기도 해서 그 이틀 동안은 거의 같이 다녔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인연인 것 같습니다.
로컬 음식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같은 게 조금 있고요. 여자친구는 오히려 호기심이 있는 편인데요. 여기는 로컬 음식점이지만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송역 바로 근처에 있어서 찾기도 굉장히 쉬우실 텐데 이 주황색 의자가 보이시면 잘 찾아가신 겁니다. 저는 2번 가면서 안쪽 자리랑 바깥쪽 자리에 둘 다 앉아봤는데 바깥쪽 자리가 훨씬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안쪽 자리는 저녁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바깥쪽으로 잘 순환이 안 되는 건지 너무 덥더라고요. 바깥쪽 자리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저기서 팟타이를 먹었었는데 여기 팟타이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팟타이랑 볶음밥, 푸파퐁커리와 맥주를 시켰는데 볶음밥에 푸파퐁커리 얹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땐 다행히 웨이팅이 없긴 했는데 웨이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로컬 음식점답게 꽤 저렴한 편이고 맛도 괜찮아서 여기는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백종원 갈비국수로 유명한 나이소이라는 국수집입니다. 카오산 로드에 위치하고 있고 갈비국수와 고기국수가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는 고기국수와 스프링롤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엄청 담백했고 주문하자마자 정말 금방 나와서 좋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고기 찍어 먹는 소스를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 스프링롤도 꽤 맛있었던 것 같은데요. 꽉 차 있는 속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100바트, 120바트 정도라 꽤 저렴한 편이고 근데 남자분들은 곱빼기로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재밌네. 여기는 생면 파스타 맛집인 팸타임입니다. 아송역 근처에 있고요. 태국 음식만 먹다 보니까 파스타나 피자 같은 게 땡기기도 했는데 마침 숙소 근처에 이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약간 현지인 맛집인 것 같았는데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근처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시간대에는 웨이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시간에 갔어서 다행이었어요. 저희는 트러플 크림소스 파스타와 마르게리따 피자 그리고 수박 주스를 먹었는데 태국 음식만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박 주스는 씨를 같이 갈아 넣은 건지 수박 씨 맛이 같이 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수박 주스는 그런 건가요? 아무튼 이곳은 며칠 동안 태국 음식만 먹었더니 좀 물리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방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두끼입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두 여성분들께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여기도 방콕 여행하시다가 한국 음식 생각나시면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타임스퀘어 건물 자체가 막 북적이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손님이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국보다 매장도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한국 두끼는 제가 좀 협소한 곳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먹을 것도 더 많은 것 같았고요. 정리도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배달 어플인 푸드판다인데요. 덥고 지치고 해서 그럼 배달 한번 시켜 먹어볼까 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꽤 괜찮았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배달 팁이 너무 많이 비싸져서 뭐 시켜 먹기보다는 되도록 포장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주문을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아마존 커피도 배달시켜서 카페인 충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제는 어플에서 다 가능하고 이렇게 라이더가 어디쯤 왔는지도 알려주고요. 도착 알림도 떠서 받으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호텔 룸 서비스도 괜찮지만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경우도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태국에는 편의점이 거의 세븐일레븐 밖에 없더라고요. 로손 편의점도 가끔 보이긴 했는데 거의 80%는 세븐일레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사면 저렇게 데워주시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어디는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어디는 카드 결제가 되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200바트 이상이어야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였더라고요. 이건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맥주 같은 것도 많이 사실 텐데 태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술을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아송역 스카이워크에 있어서 접근성도 너무 좋은 CPS 커피입니다. 여자친구 직장 동료분께서 추천해 주셨다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2번이나 갔어요. 여기는 옆에 옷가게랑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옷은 정말 볼 게 없었고요. 카라멜 더티가 정말 존맛이었습니다. 매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카라멜 더티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요. 태국 물가에 비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커피값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진하게 올라오는 카라멜과 커피 맛이 잠도 깨워주고 당도 풀 충전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터미널 21 5층에 위치한 옐리 유얼스라는 망고 스무디 가게인데요. 찾아보니까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장된 맛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2번이나 먹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랜덤으로 사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맛이 보장되고 또 깔끔하고 쾌적한 곳에서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오산 로드에서 걷다가 길거리 음식인 로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바나나와 누텔라가 들어간 로티 팬케이크였고요. 만드는 친구가 엄청 어려 보였는데 흥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연유랑 바나나 그리고 누텔라의 조합, 정말 달달함이 폭발하는 맛이었고요. 먹다가 하나 흘린 게 너무 아까울 정도였는데 로티는 꼭 한번 먹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태국 맥도날드에만 있다는 콤파이와 파인애플 파인데요. 태국 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합장하고 있는 맥도날드 캐릭터와 인증샷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사실 콤파이는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파인애플 파이는 맛있었어요. 여행하신 김에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쿤나 과자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태국 여행 가시면 이거 많이들 사 먹으시고 많이들 사 오시더라고요. 이 코코넛 롤이랑 와플도 정말 맛있고 초콜릿도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과자들보다 단맛이 훨씬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사올 걸 약간 후회되네요. 조용하고 감성진 분위기의 람부뜨리 로드와는 달리 카오산 로드는 해 떠 있을 때와 해지고 나서가 너무 다른 곳이었어요. 특히 이 더원이라는 클럽은 해지기 전 밝을 때 국수집 가면서 지나갔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여기 SNS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보니까 초록초록한 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카페나 조용한 술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핫한 곳이었어요. DJ 분이 한국 분처럼 생기신 것 같던데 K-팝을 엄청 많이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 문지연 닮은 래퍼분은 나중에 턴테이블 위에도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지나가시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재밌는 경험이긴 했는데 여기가 장사가 좀 잘 돼서 그런지 술잔에 술이 꽤 남아있는데도 다 먹은 거 아니냐, 뭐 더 시켜라 하면서 엄청 주문을 유도하더라고요. 뭐 한 잔 시켜놓고 주구장창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잔은 이미 먹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직원 한두 사람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기분이 진짜 별로였어요. 뭐 아무튼 예상 못한 핫함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방콕 가면 꼭 해야 할 것들 중에 루프탑 바도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침 아송역 근처에 루프탑 바가 하나 있어서 가봤습니다. 이곳은 라디손 블루 플라자라는 건물 30층에 위치한 브루스키라는 수제 맥주 루프탑 바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월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적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해지기 직전쯤에 왔으면 맑은 하늘과 야경까지 전부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야경만으로 충분히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태국의 다른 일반적인 술집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칵테일 한 잔에 10,000원대이니까 너무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예약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웨이팅도 없는 적당한 루프탑 바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채널에서 패션 콘텐츠들 위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살만한 게 있나 좀 둘러봤는데요. 방콕은 패션 관련해서는 크게 살만한 게 없었고 또 있어도 한국보다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꾸역꾸역 방문했던 짜뚜짝 시장은 개인적으로 진짜 별로였어요. 살만한 마음이 드는 제품이 1도 없었고 가면서 또 지긋지긋한 교통체증 때문에 이미 지쳐버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짜뚜짝 시장의 실패 때문에 나중에 야시장도 갈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은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에 뿌리는 게 있어서 구매해 봤는데 이게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리더라고요. 쿨 생리대도 필수 구매 품목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건 마사지였던 것 같아요. 4박 5일 중에 가는 날 오는 날을 제외한 3일은 오전에 마사지를 계속 받았었는데요. 검색해보니까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오아시스 스파입니다. 스파 건물이 너무 조용하고 초록초록한 게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요. 저희는 60분짜리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클룩으로 미리 예약을 했었고 여기는 프롬퐁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웰컴티를 마시고 룸으로 이동했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1층에 있는 룸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룸이 꽤 이쁘죠.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이 특이하게 이렇게 외부에 있어서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사지를 받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압을 좀 세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압이 별로 세지도 않고 가끔씩은 그냥 이 정도면 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너무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마사지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다시는 방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바하스파입니다. 방콕 마사지 치면 오아시스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후기가 나오는 곳인데요. 나나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제 마사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오늘은 제발 좋았으면 하는 마음을 안고 갔던 것 같아요. 내부는 오아시스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고급진 느낌이 있고요. 마사지룸 내부도 더 좋았어요. 넓기도 더 넓었고요. 저희는 핫스톤 마사지를 받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압이나 섬세함이 정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팁 드리면서도 사실 오아시스에서는 이거 드려야 하는 건가 하면서 약간 삥 뜯기는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은 디오라 스파입니다. 사실 여기는 지락실에 나왔던 디바나 스파를 예약하려다가 클룩의 디바나 스파가 여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평이 꽤 좋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된 곳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3개 마사지 샵 중에 최고였습니다. 앞선 두 곳은 좀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좀 더 프라이빗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공장형 스파의 느낌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불안했어요. 게다가 또 마사지사 분들이 앞선 두 곳보다 더 나이도 많으시고 유쾌하게 떠들면서 엄청 장난기 많은 듯하게 응대를 해주셔서 더 불안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만큼 숙련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디 스크럽이랑 오일 마사지 90분 코스를 받았는데 스크럽은 사실 처음 받아보는 거라 비교할 거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경험이었고요. 마사지가 진짜 너무 시원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방콕을 가게 된다면 앞에 두 곳보다는 여기를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다 끝나고 팁 드릴 때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강추드려요. 그리고 워낙 덥고 습한 나라다 보니까 매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작정으로 옷을 좀 가져갔었는데요. 역시나 한번 나갔다 오면 옷이 다 젖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긴팔도 하나 가져갔었는데 전혀 못 쓸모였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정말 이 신발을 엄청 잘 신었어요. 반스 컴피쿠시 슬리본인데요. 저번에 무신사 세일할 때 5만원쯤 주고 구매한 신발인데 이번 여행 갈 때 처음 신었는데 이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정말 가볍고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이 좀 얇은 편이라 캐리어에 넣을 때에도 무게나 부피감 차지하는 곳이 없어서 쉽게 가져갈 수 있으실 거예요. 뒤축이 이렇게 얇은 소재라 물 형태로 편하게 신으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깡패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체커보드 디자인이라서 심심한 코디에 포인트로도 가능하고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사이즈는 좀 작게 나와서 평소 신으시는 사이즈에서 최소 1업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발 길이는 260이고 평소 270 정도로 착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280 사이즈입니다. 정말 덥고 습해서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유명한 사원이나 좋은 레스토랑도 다 취소해버려서 아쉽기도 한 여행이었지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던 4박 5일간의 여름휴가였던 것 같네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방콕 가기 좋은 건기가 슬슬 올 텐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